어느 날 중국 광시에서 여론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은 한 가족 간의 갈등을 보도했으며 그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끊임없이 애원했습니다. 마른 체형의 아내는 그의 곁에 서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방이 매우 어질러져 있었고 잡지컵, 기타 가정용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왜 아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결국 남편이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진실이 곧 저희에 의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월의) 어느 날 중국 광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격렬한 갈등 후 공황 상태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울음소리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여 즉시 구급차와 경찰차를 그녀의 집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약 20분 후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성은 바닥에 앉은 채 멍한 상태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공황 상태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근처에 누워 있었으며 그의 표정은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었고 긴급한 의료 처치가 필요했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을 본 남편은 최대한 빨리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크게 외치며 간청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들은 즉시 접근하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공황 상태의 여성에게 다가가 그녀로부터 물건을 건네받고 즉시 남편을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경찰은 여성의 이름이 펑이고 부상을 입은 남편의 이름은 쥔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쥔은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펑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시간이 무섭게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길었던 탓에 쥔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즉시 정밀한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5시간이 넘는 긴급 수술 끝에 수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실의 불이 꺼졌을 때 펑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행히도 의사는 그녀의 남편의 생명이 고비를 넘겼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몇 시간 후 깨어난 쥔이 즉시 의사에게 제 XX는 아직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쥔은 자신의 걱정을 표현하며 손을 꼭 잡고 의사에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면 분명히 매우 가슴 아파하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사는 재빨리 그를 안심시키고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쥔은 곧 침착해졌으며 긍정적인 소식을 기다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후 병원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시간에 걸쳐 회의를 열어 치료 방향을 논의하고 쥔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쥔이 병원에 비교적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앞선 수술은 초기 대응에 불과했고 정밀 치료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의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특별한 의료 상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항상 최우선 과제입니다. 고도 치료는 환자가 안정된 후에 고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베테랑 의사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성은 작더라도
환자의 진정한 요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의사가 환자를 대신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쥔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회복의 기회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수술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음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쥔은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상처는 안정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전반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소식을 들은 후 쥔과 그의 가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바람을 이루어준 의료진에게 계속해서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을 놀라게 한 점은 쥔이 펑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아내가 병실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펑은 항상 슬픈 표정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쥔은 퇴원하였고 평소처럼 펑도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 대신 친척의 차를 타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쥔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할 무렵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시간이 지나고 반달 정도 지난 후 그의 상처에 다시 이상 증세가 나타났으며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모든 희망이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쥔이 완전히 회복된 듯 보였지만 반달이 지난 뒤 가족들은 몇 가지 이상한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그는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며 수술 후에도 철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쥔은 다시 수술실로 이송되었고 이번이 세 번째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수술 후 쥔은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기자에게 털어놓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아내 펑과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며 슬픈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00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쥔은 펑을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쥔은 잘생긴 외모에 높은 콧대, 쌍꺼풀진 눈을 가진 매력적인 남성으로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펑은 여교사였으며 여성만 있는 환경에서 근무했기에 남성과 교류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쥔의 눈부신 외모에 끌렸습니다. 성격이 소극적인 펑은 직접 번호를 묻지 못하고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그 매력적인 남자의 연락처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된 후 펑과 쥔은 금세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주제든 두 사람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펑은 고백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쥔이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펑의 여러 차례 노력 끝에 결국 쥔은 데이트를 수락했습니다. 그는 외모가 단정하고 전기 깊은 여성이라면 더 알아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펑은 원칙이 강한 사람으로 배신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쥔과의 연애에서 그녀는 전적인 신뢰를 상대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여러 번 보여준 끝에 펑은 마침내 쥔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의 연애 끝에 빠르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쥔에게 숨막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점점 펑은 남편을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통제하려 했습니다. 쥔의 말에 따르면 펑은 그가 일하는 도중에도 계속 방해했고 무시당하면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식사 습관, 옷차림까지 간섭하고 여성 동료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쥔은 회사 회식이나 친구 모임 후 귀가할 때마다 펑이 그의 셔츠 깃을 냄새 맡으며
이상한 향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몇 차례 쥐는 이런 행동이 불쾌하다고 표현했지만 아내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이 문제로 큰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쥐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을 본 펑은 고개를 숙이고 남편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그를 통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쥐는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믿고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펑은 다시 예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쥐는 참고 참았지만 점점 인내심을 잃었고 집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펑은 승진하여 군청위원회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쥐는 집에 가지 않을 핑계를 대며 아내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펑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차가운 태도를 분명히 느꼈고 결국 그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들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펑은 자주 남편의 직장을 찾아가 그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을 쉬고 남편이 머무는 기숙사로 이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제공한 작은 반기였습니다. 처음에 쥐는 아내의 행동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반응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펑이 결정을 굽히지 않자 쥐는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결국 아내에게 기숙사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때부터 쥐는 그 작은 방에서 아내와 함께 지냈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아내가 힘든 하루를 위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오늘 어디 갔었어? 뭐 했어? 라는 질문뿐이었습니다. 펑은 심지어 쥐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몰래 남편의 동료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사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 동료가 퇴사하고 진실을 털어놓기 전까지 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내가 자신의 사생활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이미지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쥐는 그녀를 떠나는 대신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펑은 자신이 항상 승자라고 느꼈기에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 2월 11일은 펑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깜짝 선물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집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펑이 집에서 기다리는 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쥐이 돌아온 줄 알고 설레며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의 여성 동료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환한 미소에 펑은 분노했고 그 여성이 쥐의 애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쥐의 동료는 문서를 전달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펑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마침 쥐이 집에 도착해 아내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동료가 떠난 후 쥐는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쥐의 격한 반응을 본 펑은 진정하며 오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쥐는 처음으로 아내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펑의 생일을 축하하는 만찬을 즐겼습니다. 잠시 후 쥐는 잠이 들었고 아내는 남편의 배신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펑은 물건 하나를 들고 XX한 후 조용히 방을 떠났으며 뒤에는 긴장된 분위기만이 남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자 펑은 당황하여 급히 경찰에 전화해 남편의 상태를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쥐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펑의 행위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2003년 10월 19일 광시 바이서시 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여러 차례 재판 끝에 판사는 펑이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원한을 품고 쥔에게 해를 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펑의 행동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수했기 때문에 참작할 수 있는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펑에게 징역 13년형과 3년간의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예이쿠마만 쿠무스구 92안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많은 이들에게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소설 속 낭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결혼은 각자가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쥔에게 큰 압박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쥔은 아내가 연애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평에 따르면 펑의 이기적인 성격이 결국 이 사건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결국 결혼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에는 남편에게 충격을 준 아내의 갑작스러운 행동 사례가 많으며 지금부터 소개할 사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2020년) 베트남의 언론과 여론은 한 남성이 자신의 행동 때문에 아내에게 XX를 당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6년 하라는 이름의 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반이라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하가 결혼을 망설였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고 성인 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의 진심을 확인한 하는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다툼은 있었지만 아내는 인내하고 참고 넘기려 했기에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경 하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페이스북에서 어떤 여성과 나눈 대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우 화가 났지만 하는 먼저 침착하게 그 여성의 SNS를 조사하여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면밀히 조사한 끝에 하는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의 딸 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정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던 반은 내게 사적인 내용을 요구하며 연인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몇 장의 평범한 사진을 보낸 후 반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며 둘의 대화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두려워한 엘은 반의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3월 19일까지 하가 집에 없을 때 반은 엘을 여러 차례 따로 만났습니다. 이후하는 남편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고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후 하는 남편 반의 행동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3월 19일 밤 하는 물건을 들고 XX를 저질렀고 이후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3월 28일 경찰은 증거 수집을 마치고 반을 기소하고 구속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1심 재판이 끝났고 하는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점을 참작받아 징역 33개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하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초범이고 경미한 사례에 해당하며 자수한 점, 가족이 혁명 유공자이고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하의 남편인 피고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인이 항소를 시도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하의 가족들은 재판에 참석해 반이 받은 판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성이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의 행동과 관련된 2가지 특수한 사례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